나무의사 시험 준비 방향에서 오늘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을 특강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시험은 상당히 자격증 공부를 하는 수험생 사이에 수준이 높은 시험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의사도 누군가는 합격을 합니다. 그게 10%든 15%든 누군가는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부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분도 있고, 단기간에 1차, 2차를 동차로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동차로 합격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나무사를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무와 이러한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를 동차에 합격했습니다. 공부량이 많다고 시험을 잘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무엇을 외워도 되지 않는지 귀신같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꼭 시험을 잘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부량을 줄여야 합니다.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확히 갈라내야 공부할 양을 줄이면서 반복하는 것이 암기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학습으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천재는 내가 아니고 천재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그리고 천재는 엄마 친구, 친구의 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망각의 리디 타임을 줄여 시험 당일까지 기억해야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순서와 공부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교재, 기본서는 무엇을 보고 수험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께 제가 공부했던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서나 수험서, 그리고 수험서 책의 저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세 번째, 단기간에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 및 공부량입니다. 제일 먼저 수목 생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토양학 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 관리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목 생리학은 전체적인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병리학, 해충학, 토양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관리학은 과목이 하나이지만 저 안에 서너 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약학까지. 그래서 수목 관리학도 등한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 순서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토양학, 수목관리학으로 하되 공부의 양은 얼마나 할 것인가? 수목생리학은 별 하나입니다. 저 별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개의 곱하기 2일 수 있고 곱하기 3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곱하기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은 제가 별을 5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목병리학과 수목해충학의 충분한 1차에서 공부가 되어야 되면이 2차에 DVD나 그리고 논술, 약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력 과목을 세우는 토양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관리학 정도를 2번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양학 공부할 때 화학도 모르겠다, 아니면 뭐 생물적인 관련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기본서를 이해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EBS에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면 EBS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시면 거기에 화학, 생물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추천교재 기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서는 이게 인터넷상이나 그리고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책이 있습니다. 수목생리학의 서울대학교의 이경준 교수님 거, 수목병리학은 향문사에 나오는 신고 수목병리학, 해충학은 향문사에 나오는 수목해충학. 그래서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교재는 보통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공 서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양학입니다. 토양학에 향문사 토양학이 있고 또 다른 토양학도 있는데 저는 향문사 토양학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농림 토양에 가깝기 때문에 산림 토양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찾아본 책 중에 괜찮았던 책이 컨셉 토양학입니다. 컨셉 토양학. 컨셉 토양학은 약간 수험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농업 자격증을 할 때 컨셉 토양학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다음 이제 수목관리학은 최신 농약학, 그 농약학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신 농약학은 상당히 화학적인 것도 많고 또 전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토양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셉 토양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농약학도 핵심만 모아놓은 농약 학습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보호기사를 시험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이 핵심만 모아놓은 농약 학습서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작용기작이나 이런 것도 더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핵심만 모아놓은 농약 학습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진 교수님의 수목의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조경수 식재관리기술도 공부하면 좋지만 저도 책은 샀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게 삼고 산림보호학입니다. 향무사 건데 여기에 삼고 산림보호학에는 해충학이라든가 병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보호학의 연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이 인강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인강을 전혀 받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서만큼은 꼭 구매를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좀 저렴하고 무료로 받고 싶다. 그러면 2차 시험이 발표가 끝난 11월 정도 되면 책 무료 나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농약학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농약학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두려워했었고 나름 정리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핵심만 모아놓은 농약학습서를 보는 순간 정말 쉽게 되고 괜찮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학적을 위한 농약 마스터 플랜 보면 나무사 양성기관의 경상국립대학 교수 지필진이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용기작의 분류기호표나 나무병원의 주요 처방 약제 이런 게 포스터 형식으로 A4, A2 정도의 큰 게 있습니다. 그걸 붙여놓고 매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이게 우리가 식물보호기사나 이런 쪽에 있던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지서양 천다형도 있고 사지선다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특대형 분류기호포가 부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서 붙여놓고 매일 눈에 익혀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험서입니다. 수험서의 추천 교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하고 어떠한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이 책을 팔므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 보니 이 책으로 공부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시중에 많은 책이 있고 또 여기에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는 최대한 공부를 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사시되 인강까지는 1차 정도는 인강을 굳이 들어야 되나, 그리고 2차도 인강에 대해서 굳이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고 무료로, 인강 중에도 무료로 할 수 있다면 무료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차의 교재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1차 교재는 유튜버 나무쌤 나무사 필기하고 그리고 26년 기분파 나무사 필기 이 두 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나온 책이 나무사 하이패스하고 나무사 1차 필기시험 친절한 예상문제집 송이아빠 샤이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토양학 쪽에 김정우 선생님이 쓴 이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나무쌤 나무사 필기는 김유성 나무쌤이 편집을 하셨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인강업계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무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파 나무사 필기는 여기에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또 이 핵심 서머리와 그리고 OX,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하는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 배정을 하지 못해서 지문이 1차 시험 지문이 오지선다이고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속도가 느리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정을 잘못해 가지고 미처 OMR 카드 마킹을 못하고 제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제를 풀어놓고 답지에 옮기지 못해서 시험을 망쳤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안배를 준비를 하셔라. 나무사 하이패스는 이병호 나무쌤이 만든 것으로 이것은 기출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한 겁니다. 이분의 광고 중에 2 플러스 2, 2달 공부하고 1차 공부, 2달 공부하고 2차 합격, 그 동차 합격의 책인데 상당히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송이아빠 샤이고 선생님은 초탄 명중 나무의사 카페도 운영을 하지만 이분이 아주 친절한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쉬마학습과 2차 공부를 동시에 하고자 하신다면 나무사 1차 필기시험 친절한 예상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건 5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양이 좀 있지만 단권화된 것을 하신다면 유튜브 나무쌤 나무사 필기 나무사 하이패스를 권해 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기분파 나무사 필기 2차와 1차를 동시에 공부하면서 자세한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사 1차 필기 시험 필기 대비 친절한 예상 문제집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2차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풀이 및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이고 송이아빠 샤이고 선생님이 운영하고 김정호 선생님과 같이 운영하는 초탐명중 나무의사, 여기를 꼭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전 나무의사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도 둘 다 네이버 카페인데, 도전 나무의사는 여기에도 모의고사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2차에 50점짜리, 그리고 2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DVD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참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고 산림부학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약술 문제에 대한 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삼고 산림보학은 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제자로 들어갈 확률이 저자가 한 명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고 산림보학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VD는 낮은산의 독서일기, 도전 나무의사 카페도 올려져 있지만 이 낮은산이라는 분의 독서일기, 책으로 도망치다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DVD 문제를 다양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 2차까지 좀 시간이 공부를 심화 있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여유 있게 하신 분이라면 나무의사 1차 필기시험 친절한 예상 문제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기간 합격 전략입니다. 1차. 자, 단기간에 기본서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기본서를 하나하나 한꺼번에 자세히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권화시켜서 빠른 시간에 전체의 뼈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버 나무쌤의 나무의사 필기입니다. 김희성 쌤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나무쌤을 치시면 수목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본을 해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쌤의 유튜버와 책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기출지문을 파악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문이 상대적으로 길고 5개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봐왔던 그러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해놓은 게 나무의사 하이패스, 이병호 나무쌤의 나무의사 하이패스입니다. E 플러스 E는 2개월 준비하고 2개월 단기 합격한 그러한 노하우. 그렇게 된 게 지금 그 1차에서 아주 효과적인 문제입니다. 단권화되어 있고 책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의사 필기 심화 모의고사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 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교보문고라든가 그 영풍문고에 보시면 모두 이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파악 나무의사 하이패스 블로그를 보시면 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양 수분의 분류를 보면 여기 암기 방법과 생리학의 8회, 토양학의 6, 7, 9회에 출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최대 용수량, 그러면 토양학에서 6회, 7회, 9회에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장 용수량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포장 용수량의 정의를 보시면 미세 공급의 모세관 작용으로 채워진 최대 보관수다. 이것은 6회, 7회 나왔는데 토양학 9회일 때는 이게 포장 용수량 모든 공국의 물로 채워진 토양 수분 상태니까 최대 용수량을 포장 용수량 했죠. 이게 잘못된 지문이었다고, 틀린 선지였다고 여기에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 나무의사 하이패스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나무의사 하이패스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을 아주 잘 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전 감각 키우기는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하고 직접적으로 OMR 카드를 같이 작성을 해서 한 문제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본인이 체득을 해야 합니다.
그 심한 모의고사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그 지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익히고,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선지의 길이도 우리가 실제 봤던 시험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아주 강력한 제가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기출 지문을 공부했을 때 기출이 어느 정도 섹터별로 묶여 있어요. 수목병리학에서 보시면 소나무 외생균, 그래서 여기에 맞고 틀리고, 또 틀린 거에서는 왜 틀렸는지에 관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의 OX, 내가 기출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익숙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읽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두 개 지문 중에 어떤 게 맞는가를 고르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심화학습 및 2차를 동시에 준비한다. 그 송이아빠 샤이고의 친절한 설명, 그 문제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친절하게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해설을 공부하다 보시면 2차 공부가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7번 같은 예시는 2차에서도 고르는 이러한 문제가, 또 맞는 것끼리 줄을 연결하거나 맞는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사 문제들을 1차에 다 녹여 놓았기 때문에, 또 1차에 이런 유형이 2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샤이고 선생님의, 송이아빠 샤이고 선생님의 문제집 이북을 보는 것을 적극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분께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2차 시험을 원활하게 볼 수 있었고, 아주 좋은 점수로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에서는 DVD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저 때도 그랬지만 10일에 합격한 저희 같이 양성교육기관에 있고 같이 공부를 하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2차 그러니까 1교시와 2교시에서 1교시가 DVD고 2교시가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메인이. 그러면 시험이 보통 12시 정도에 입시를 해서 1교시를 보고 점심을 어느 정도 간식을 먹고 그다음에 2교시를 봐서 5시 반 정도에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뒤 1교시를 망치면 2교시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1교시는 DVD 문제는 거의 사전이 명확하고, 그리고 외과수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교시는 문제가 답이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2교시는 논술이고 약술이기 때문에 쓰는 과정에 따라서, 주장하는 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이 빗나가도 일목요연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VD는 쉽게 말하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지만 논술은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교시 시험은 60점에 거의 가깝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VD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DVD 공부가 아주 중요하고 1교시 시험이 점수를 잘 맞아야 된다. 2교시 시험은 어느 정도 평균 점수가 있기 때문에 DVD 1교시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된다. 그렇다면 DVD 식별 논술을 DVD 식별과 DVD를 보면서 논술을 동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서 암기를 하는 것. 저는 낮은 산의 독서일기 블로그를 강력 추천하고 DVD 공부는 거의 이분 거 가지고 했습니다. 보시면 DVD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지금은 좀 더 좋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때 공부했던 그러한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기출사회에 사진의 배경체가 일으키는 병명은 이거 흰가루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미경 사진이라든가 일반적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분의 DVD를 가지고 번호각자 담자균문, 그리고 잔항견문의 방광균, 그리고 잔항견문의 각균강, 잔항균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DVD를 제가 엑셀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3번 같은 경우는 이게
PDF 파일이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63을 치면 이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완균문 각균강 15가 이제 흰가루병이거든요. 흰가루병의 특징을 동시에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흰가루병에는 배롱나무, 버드나무, 작약, 단풍나무 있는데 이러한 사진을 흰가루병, 전완균문 각균강을 공부하면서 흰가루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알 수 있고 병을 같이 알 수 있는 공부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전산 분의 DVD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 엑셀 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비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주신 것은 순서대로 보면 앞뒤 이렇게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수목이었습니다. 수목은 너무 양이 많아요. 병이나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해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나오지만 나무는 400여 종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 박승철 님이 쓴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나무도감 공부도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 지금은 다육식물까지 해서 6권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사진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도감 같은 거 사면 사진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수형이 있지만 이걸 자세히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고 그림, 사진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딱 보시면 아 이거 전나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고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DVD를 볼 때 수목 같은 경우는 전체 수영을 하지만 꽃이나 열매는 잘 안 보여줍니다. 나올 때 잎이나 또 이 줄기를 확대하거나 또 수피를 확대했을 때 하나 사진 났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를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 책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제본이 잘못돼서 잘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책이고 나중에 나무사 합격하셔도 이걸 저는 보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만의 자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뭐냐 그러면 나전산 님의 DVD를 가지고 제가 이걸 전부 준비를 나름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충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이렇게 유충이 나왔을 때 우리 쉽게 말해 애벌레가 나왔을 때 이걸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나방 종류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매미나방이고 이게 붉은 매미나방입니다. 그러면 얘와 이 더듬이 빼놓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에 따라서는 딱 매미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붉은 매미나방이었다는 거. 이건 기출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이건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3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가 85인치 화면에 이 영상들을 다 하나씩 올려놓고 답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답을 맞추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성충의 특징, 일하기의 특징, 이하기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 몇 회 출현을 하는가 그리고 월동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이 DVD를 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DVD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쓰라는 것도 있지만 월동이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리고 연 몇 회 출연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만의 자료를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잎구별 보겠습니다. 제가 수목을 공부하면서 북나무, 화살나무 얼핏 보면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끝에 하나가 다니고 얘는 2개고 또 비슷한 나무끼리 마가목과 식당나무, 가죽나무, 참중나무 구별이 어려워서 이 나무 하나하나를 비슷한 걸 비교해 놓고 이게 무슨 나무 마가목 같은 경우는 잎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길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차이를 계속 눈으로 해야 됩니다.
왜? 망각의 리드 타임이 도래하기 전에 자주 보면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나만의 자료 정리의 약술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게 삼고 산림부학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데, 보시면 이 연습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보실까요? 흰가루병 및 그을음병의 병원과 방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찾아보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써놓은 답안은 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답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약술입니다. 밤나무 줄기 마름병, 밤나무 가지 마름병. 저희는 스터디를 할 때 엑셀로 다 컴퓨터와 쳤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밤나무를 준비하는 분, 소나무를 준비하는 분 준비를 해서 서로가 수정이 가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종이로 해서 PDF 파일로 해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수는 정해놨습니다. 개요, 그리고 이 병의 특성, 3. 진단 특성, 4. 방제 방법. 그래서 약술은 반 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핵심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배수 불량일 때, 습한 환경일 때, 그리고 전환균문 각균강이고, 그리고 방제 방법일 때 저병원성 군주 dsRNA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다범성 병에 밤나무만 아니라 기주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흑색 썩은 병, 흑색 썩은 병으로 발생할 수 있고, 얘는 아카시 나무가 주요 전염원이기 때문에 밤나무나 사과나무 재배지에 아카시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께 천기누설, 정말 천기누설, 제가 10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회 때에서 10회 때로 바뀔 때 또 전체적으로 출제 기량이 바뀌었고, 그리고 채점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논술 50점,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초탐명중 나무사 카페에 들어가셔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복원해 놓고 답에 대한 출제 방향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은 지문이 이거보다 더 길게,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이 작성해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화학공단이니까 토양 역분석 분명히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오염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 뭐 해풍이라든가 공해 염해에 강한 나무가 어떤 건지를 본인이 찾아보고,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여기에서 공원이 나왔다 그러면 견밀도를, 즉 다밥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견밀도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각각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수목에 입에 뒤틀린 가장지가 타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제초제 피해인가, 그리고 어떤 거, 그리고 일부 가지가 부러지고 찢겼으면 상초 도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느티나무가, 이 느티나무가 나왔을 때 느티나무는 어떠한 해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외줄면충이냐 앞털 뭉퉁나무점이냐. 그리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녹병이 기주가 대나무고, 얘는 양수이며 자웅이주이다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 표시하고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를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공단이었다고 하면 공기오염에서 오존이라든가 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존과 펜을 구분하고, 그리고 대기 측정 pH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등등. 결국은 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하나하나 밑줄을 긋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파란색으로 한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준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공부할 때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여기에 써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하면 분명 50점짜리의 논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만의 자료 정리 보시면 답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의 답을 본인이 직접 기본서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하시길 권합니다. 보통 2차 인강은 정해진 문제를 주고 약술 답을 달아놓고 거기를 읽어주는 형태거든요. 그게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거, 암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틀대로 암기를 해야만이, 남이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해야 여러분 방식대로 암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종합적 관리 방안은 꼭 이 7가지를 꼭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께 이것도 천기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관리 방안, 향후에 관리 방안을 설계하시오. 정해져 있잖아요. 수목의 활력도를 측정한다.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한다. 농약 살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방제 시때 종합적 방제를 사용한다. 그 수세가 약해지면 연면 시비하고 토양간주, 수간주사를 공급해서 얘를 좀 살려낸다. 그리고 과습 방지하고 병해충을 단연간 지속하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뽑아내고 대체 식재, 새로 심어 넣는 걸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종합관리 방안에는 나는 이걸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수목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나무의 수종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8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답안의 틀을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량이 많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는 사람은 공부량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에 나오는 것, 나오지 않을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늘리고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손평기 이장이 여러분께 전한 노하우가 각각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은 참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닥터트리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